첫 번째 탑랭킹 제목은 법무부 장관 감찰 요구.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거취 문제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는 이런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제가 없이 지난 7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낮 12시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를 기자단에 사전 공지합니다. 그러자 신현수 민정수석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인사다. 따라서 발표 중단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낮 1시 반 법무부는 검사장 인사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그러고 나자 신현수 민정수석, 이 인사안은 대통령의 결재 없이 발표된 거다. 따라서 박범계 장관을 감찰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박범계 장관의 인사안을 추후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신현수 민정수석이 본인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해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아직 사실관계는 좀 더 분명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제거하지 않은 인사안을 박범계 장관이 먼저 발표하고 대통령은 이를 사후 승인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제를 제기하고 박 장관의 감찰 요구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믿기지 않는 오늘 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하극상입니다. 이 군에서 보면 보통 하급자들이 상급자의 명령을 어기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극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검사장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결재 없이 인사가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그리 급해서 박범계 장관이 예고되지 않는 지난 7일 날 갑작스럽게 인사를 발표를 했고, 자, 그 상황에서 대검에 당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검에서 민정수석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사실은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나서 인사안 문제를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신현수 수석이 이게 협의된 적이 없다, 인사안 자체가. 그래서 이제 지금 신현수 수석이 인사 발표 중단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 인사 발표를 강행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신현수 수석이 대통령한테 아니 이거는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인사다. 왜냐하면 이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따르면 전자결재건 이제 일반 서류결재건 간에 거기에 민정수석, 비서실장, 대통령, 제가 이렇게 사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분명히 민정수석은 본인이 사인하지 않는 인사안이었는데 지금 대통령의 결재가 없이 이제 발표가 됐다는 거고 또 대통령한테 본인이 전혀 보고하지 않는 인사가 이제 발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현수석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 결재를 하지 않는 인사를 어떻게 장관이 발표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저는 유사일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박범계 장관한테 뭔가 아주 급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 인사안 관련해서. 예.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사후에 대통령이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사후 결재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미리 예를 들어서 박범계 장관과 대통령 간의 교감이 있었고 먼저 발표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했었고. 왜냐하면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신현수석과 윤석열 총장 간의 뭔가 합의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인사안을 뒤엎으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걸 얻기 위해서 그냥 발표부터 하고 보는 이러한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검사장에 대한 인사안이 대통령의 정식 결재가 없이 발표가 됐다는 거. 예.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신현수 수석은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참모가 대통령이 특히 자신이 관할하는 검찰에 결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표됐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신현수 수석이 굉장히 신중한 신분인데 왜 갑작스럽게 사표를 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은 이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제 충격적인 보도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조금 전 청와대도 해명을 내놓았어요. 같이 영상을 좀 보시면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의 제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하면서 무리한 추측 보도 자제를 당부한다라고 공식 해명을 하고 또 이에 앞서서 왜 동아일보 기사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뭐 인사와 관련된 보고와 재가 과정은 설명드릴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쯤 되면 청와대에서 이 인사 과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모레 신현수 수석이 지금 출근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의를 강하게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혹시 마음을 번복할 건지 청와대가 이제 이 내일까지의 주말 포함한 휴가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언론이야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사명이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취재가 됐다 보도할 수 있지만 청와대가 지금 이것을 설명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 입장은 신수석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그래서 저는 이 월요일 이후 시간에 신수석의 거취가 결정되면 만약 청와대 말이 진실이라면 제가 과정 같은 것들을 공개할 걸로 봅니다. 네. 필요한 선에서.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청와대는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를 공개하진 않아왔죠. 관례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전 이 브리핑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것이다. 진실이 뭔지는 두고 보자. 그래서 이현종 의원님 말씀에 지금 현재 시점은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인데 대통령 제가 없이 발표된 게 청와대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진위 공방이 벌어져 있는 주말이에요. 이번 주말이. 그래서 저는 조금 한 다음 주 초 정도를 지켜보고 신수석의 거취가 결정된 이후에 청와대가 이 과정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한 가지는 명백하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수석 간에 마찰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박 장관이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신수석과 전화 통화해보겠다. 필요한 주말에 만나보겠다. 계속 민정수석 일을 좀 잘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 사람 간에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박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 인사는 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제가한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그 사이에 민정수석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결재권자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장관이 결재를 민정수석에게 올리고 민정수석이 결재를 해야 대통령에게 가는 건 아니에요. 참조로 당연히 비서관이 전달도 하고 내용도 보고 의견도 낼 수 있지만 비서관은 비서관일 뿐 결재에 개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예. 의견은 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충돌은 저는 법무부 장관이 이기게 돼 있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 제가 했다면 제가 안 했는데 발표했으면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그렇죠. 네. 결국 지난 7일에 인사안을 낮 1시 반에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데 이번 사건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법조계에선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완전히 저버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핵심 관계자의 발언인데요.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수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완전히 저버렸다. 그러면서 신현수 민정수석은 주변에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앞으로 살면서 박범계 장관을 볼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발언했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매너 얘기가 나오는 게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 장관보다 나이도 5살 많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7기수나 앞서기 때문 그런 선배 법조인이기 때문일 텐데 류지아 변호사님 아무래도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 장관보다 더 선배 법조이다 보니까 충분히 협의가 필요했다. 아마 법조인이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제 기수 문화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뭐 로스쿨 시대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기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법조인을 뭐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뭐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은 상당히 좀 부차적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인사안 제거 과정 자체가 지금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청와대 해명과 언론 보도들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뭐 검찰 검사장급 인사안에 대한 어떤 갈등이라든가 혹은 뭐 법조 선후배 사이의 어떤 매너 문제 그 배경에 깔려있는 깊은 어떤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 생각에는 이 신현수 수석의 이 진퇴 문제는 저는 그 청와대 내부의 어떤 권력 투쟁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한 문재인 정부 국정 그 기조의 전환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이 일단 단순히 청와대 참모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일단 민정수석이라는 굉장히 고위급 참모일 뿐만 아니라 예.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절에서는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고요. 2012년, 2017년 대선 때도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서 2017년 대선의 경우에는 법률 지원단장, 그래서 네거티브 대응팀까지 이끌었죠. 예. 이 네거티브 대응팀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팀이 아닙니다. 상대방 후보가 우리 후보한테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후보의 약점, 사생활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후보자와 이 네거티브 대응팀을 이끄는 팀장 사이에 굉장한 신뢰관계가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돼서 국정원 개혁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이렇게 민정수석으로까지 임명이 됐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점이냐?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검찰 출신인데 이제 민정수석으로 처음 임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국정 기조의 전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고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현수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 불법 사기차 문건 같은 경우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청와대 개입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공석인데 임명합시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검찰과의 관계, 검찰이 검찰권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문제는 우리가 제지를 해야겠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당한 수사는 용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고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는 그런 고언을 받아들였는지 대통령의 말이 굉장히 유화적으로 바뀌었어요. 예. 이런 무드가 있었는데 2월 4일 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으면서 기류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4월 보선을 앞두고 이거 강하게 나가야 된다. 검찰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어떤 강경파의 목소리가 있었을 것이고요. 예. 또 반대편으로는 신현수 그 민정수석의 이제 온건한 유화론적 메시지가 있었을 겁니다. 이 내부 권력 투쟁 사이에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여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 권력 투쟁이 있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 저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뭐 매너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 뭐 검찰 인사에 대한 뭐 패싱 여부 문제를 떠나서 그 본질에 있는 큰 어떤 국정 기조와 관련된 그런 움직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두고 더 소통하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고요. 참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쩌면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소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소통의 방식으로서 공식성을 조금 더 하다 보면 실질적인 협의 수준까지 신뢰가 쌓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위원님 이틀 전 영상 같이 보셨는데 일단 따로 만날 용의도 있고 뭐 소통할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소통하려면 진작하지 왜 이제 와서 한다고 그럽니까? 아니 두 사람이 또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다들 청와대 같이 근무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아니 중요한 검사장 인사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지 않고 이제 사고가 터지니까 이제서야 소통하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 지금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까 유재하 변호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단순히 두 사람 간의 어떤 소통의 미스, 소통의 부진이 아니라 예. 중요한 어떤 권력과 관련된 입장 차이 때문에 빚어진 문제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아마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반드시 유임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는 결국은 이 권력 수사를 막아야겠다는 절박감이 있었을 것이고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다가는 지난 1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정말 이 주윤 갈등으로 뒤덮었는데 국정의 이제 마지막 이 임기에 이 문제가 또 불거진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수사할 건 하고 그 다음에 무리한 수사는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된다. 이런 아마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큰 틀이 대통령이 아마 신현수 수석 쪽의 의견을 듣는 쪽 왜냐하면 대통령이 신현수 수석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왜냐 그동안 검찰 출신 임명 안 했습니다. 예. 근데 굳이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것 자체는 결국 이 문제를 오래 가지 않겠다는 풀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여권 핵심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검찰은 절대 풀어서 안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어떤 기류가 있으면서 결국은 저는 무리한 인사 시도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만약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까지도 패싱해버리는 뭔가 제3의 어떤 힘이 있어서 이 움직임들을 주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신현 수석은 아마 박범계 장관의 전화를 받지 않을 겁니다. 네. 예. 동아일보, 중앙일보 보도 등은 앞으로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6년 전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일까요? 이번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으로 드러난 기강 붕괴를 보면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거듭되고 있는 국정 실패의 근본 원인이 청와대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기강이 붕괴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연합 당대표 후보일 때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민정수석 항명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긴급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년 1월 김영환 민정수석이 항명을 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민정수석의 항명 사표라는 태풍이 국가의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지금 청와대는 위아래도 없고 공선사후의 기본 개념도 없다.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 있지만 국가 운영의 심장부가 어떻게 이처럼 비극의 만화경일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물론 당시와 결이 같진 않지만 당시에도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에 대해서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 네네.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 일이 더 비화되고 신 수석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민들에게 이제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청와대를 떠나게 되고 민정이 교체되게 된다. 그럼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히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게 야당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요구한 것은 야당으로서는 당연한 요구였고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은 이제 집권 세력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의 야당은 또 이런 혼란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의 사과와 진실의 공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버틸 것이냐? 아니요. 저는 사과할 거라고 봅니다. 네. 민정수석이 유임하게 되든 아니면 교체되게 되든 지난해부터 추윤 갈등을 보시면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한치의 밀림 없이 강경대치라는 상황이 1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예. 마지막엔 우리가 이 헌정사상 볼 수 없었던 수사지휘권 발동, 직무 배제, 심지어는 징계까지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이제 무산되는 과정도 봤고 이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사과를 합니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장관과 총장은 사과 안 하는데 대통령은 사과를 2차례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 분위기를 좀 반전하죠.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범계 신임 장관에게 요구한 게 협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박 장관도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중시했고 만났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풀리려나 했는데 이 사단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건데 저는 문 대통령은 송구하다는 사과, 국민들에게 사과 낼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문 대통령은 사과를 잘하는 편에 속한다. 문제는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수습의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청와대 민정 라인을 다시 세우고 검찰이 제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게 아까 권력투쟁으로 해석하시는 것도 일부 동의하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고요. 윤 총장은 필두로. 법무부 장관이 추 장관의 지금 이 동력을 받아서 박 장관이 추진해야 되는 또 검찰개혁이 있는 거고 이걸 중지해야 되는 민정수석의 개혁의 절충안이 있는데 세 개의 개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고 대통령은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실제로 야당에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결재 사항이고 또 민정수석 거취 문제도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고 관장 사항인데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자체가 국민 무시이고 오만불손의 소치입니다. 거듭된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라라고 촉구할 뿐만 아니라 금태섭 서울시장 예비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근혜 청와대와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저는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저희가 국민들이 이제 많은 비판을 가했던 게 뭐냐면,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 또 하나는 유체 이탈 화법이다, 즉 책임 회피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방역 혹은 백신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인이 나서기보다는 이제 방역 책임자가 나선다거나 하는 이렇게 뭔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추윤 갈등 국면에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임명을 당한 두 사람이 1년 동안이나 국민들한테 이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갈등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런 게 이제 책임 회피적인 모습이고, 이제 불통하는 것도 지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민주당에서 나온 게 또 불통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이 월요일 날 복귀를 하느냐, 아니면 사의 표명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퇴를 하느냐, 갈림길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여권 관계자는 채널A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수술실 밖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 말고 청와대 반응을 저희 같이 한번 보시죠. 청와대에서는 지금 신현수 수석은 참 힘들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지금 수술실 밖에서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아무래도 신수석이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표현일 텐데, 왜냐하면 저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국은 국정 장악력 아니면 리더십과 직결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는 아주 곤혹한 기색이 역력하죠. 사실은 지금 이 브리핑 관련도 그렇고요. 애초에 나온 이야기는 청와대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신 민정수석은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휴가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함께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청와대가 희망사항까지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술실 밖에 기다리는 부모다. 그럼 지금 이 사태가 우리 아이가 수술을 받고 있는 그 절박한 부모의 마음 같은 건데, 그 부모의 마음의 기도의 대상은 뭐예요? 아이가 살아 돌아오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수석이 복귀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함께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대신 저의 의견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이런 분위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닐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 보이는 시점 아닙니까? 관측컨대는. 그래서 이제 청와대의 마음은 절박하다, 곤혹한 것이 사실이다. 그 기색을 크게 감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신현수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만류에도 끝까지 사퇴를 고집할지 다음 주 초 판가가 날 것 같습니다.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랭킹 지금 만나보시죠.